제가 가르쳤던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 중에 이제 이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A하고 같은 아파트에 살아요. 같은 학원에 다니고 엄마끼리 친하고 아빠들은 같은 회사에서 다녀요. 자, 그러니까 가정 환경이 매우 비슷해요. 받아쓰기 점수도 같고 수학 점수도 같고 학교 올 때도 같이 오고 사이도 엄청 좋았죠. 그런데 이 A와 B 아이의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약했어요. 이제 학년 말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집중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꼭 지도해 주세요. 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그 시기에 애들 다 까불고 막 산만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6학년을 담임했을 때 놀랍게 A와 B 둘을 다시 만났어요. 근데 이 A와 놀랍게 달라져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세일이공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유입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진짜 공부 이야기해드리는 김성유TV에 오신 여러분 오늘도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방금 강의를 하나 마치고 왔더니 목이 약간 잠겼네요. 목소리가 높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부하면 항상 따라다니는 주의 집중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아, 주의 집중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어떻게 길러주셔야 되는지도 알게 되실 겁니다.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겠죠. 댓글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김성유TV와 함께 하십시오. 우리 아이들 행복하고 건강하고 똑똑하게 함께 키워봐요. 공부하면 보통 주의 집중이란 말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주의 집중을 잘해야 돼. 얘들아 여기 봐봐. 집중해야지. 우리 선생님들 집중이란 말 정말 많이 쓰거든요. 구호까지 있잖아요. 집중하면 짝짝 하는 그런 집중 구호까지 있잖아요. 집중은 뭐고 주의 집중은 또 뭘까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나요? 주의 집중이라는 것은 두 가지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력이라는 말과 집중력이라는 말이 합해진 것이 주의 집중력입니다. 그러면 왜 이 두 개를 합해서 말했을까요? 둘은 떨어져서 다닐 수가 없거든요. 주의력이라는 것은 무언가에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힘을 말해요. 반면에 집중력은 그 주의력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말해요.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데 이 열심히가 짧은 사람이 있고 긴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 플러스 주의를 기울인 것을 유지하는 것, 두 가지를 합해서 주의 집중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 주의 집중력이 왜 필요할까요? 주의 집중력이 없으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공부 시간에는 아이들이 딱 공부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바스락하는 책장 넘기는 소리도 나고 의자 끄는 소리도 나요. 옆에서 아이가 뭐 코를 킁킁거린다던가 뭐 등등의 소리도 나고 불빛이 들이쬐서 눈이 부시기도 하고, 자, 여러 가지 아이들의 공부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요소에 아이들이 모두가 다 신경을 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아이들은 그러든가 말든가 할 거 합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바스락 소리만 나도 벌써 거기로 시선이 가버려요. 어떤 아이들은 시각적인 자극에 약하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청각적인 자극에 약하고 어떤 아이들은 이런 것이 조감되었을 때 또 약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이가 어렸을 때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이 부분을 잡아주시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 주의 집중을 할 수 있는 힘은 이것도 길러지는 거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주의 집중을 잘할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노력하면 누구나.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일을 할 때 주의 집중을 하는가 안 하는가 잘 봤다가 주의를 집중하는 것을 잘 못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가르쳤던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 중에 이제 이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A하고 같은 아파트에 살아요. 같은 학원에 다니고 엄마끼리 친하고 아빠들은 같은 회사에서 다녀요. 자, 그러니까 가정 환경이 매우 비슷해요. 받아쓰기 점수도 수학 점수도 같고 학교 올 때도 같이 오고 사이도 엄청 좋았죠. 그런데 이 A와 B 아이의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약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년 말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A랑 B랑 같아 보일 겁니다. 하지만 2학년은 학습 분량이 많지 않아요. 지금의 공부는 잘하고 못하고를 이렇게 따지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받아쓰기를 다 맞으니까 우리 애는 공부를 잘하는구나. 지금 수학 시험을 100점 맞는다고 해서 잘하는 거라고 보시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주의를 기울여서 집중할 수 있는가입니다. 아이가 3학년
3학년, 4학년 공부하는 그 과정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고 아이가 집중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꼭 좀 지도해 주세요. 네, 이거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1년 동안 지켜봤던 부분에 대한 진심 어린 조언이었는데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아유, 그 시기에 애들 다 까불고 막 산만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근데 꼭 그 얘기는 기억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6학년을 담임했을 때 놀랍게 A와 B 둘을 다시 만났어요. 근데 이 A와 놀랍게 달라져 있더라고요. 집중하는 일을 좋아했던 A와 그렇지 않았던 B의 모습이 너무 달라져 있었어요. 학업에서 보이는 그런 성취율, 성과도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고요. 약간 안타까웠어요. 다시 만났을 때는 엄마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돌아보니까 선생님 말이 맞았어요. 그때 제가 그 말을 주의 깊게 들었어야 되는데 저는 아이가 그냥 잘한다고만 생각했어요. 아이가 뭘 하나를 하더라도 끝까지 하지를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뭘 지도하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안타까웠죠. 여러분, 그러면 주의 집중력을 도대체 어떻게 길러줄까 하는 문제가 남죠. 주의 집중은 한 번에 잘 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능력과 같은 거예요. 수영도 배워야 하는 능력인 것처럼 주의를 집중할 수 하는 힘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애는 주의 집중력이 별로 없어. 우리 애는 주의 집중하면 거리가 멀어.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길러줄 수 있는 능력처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기르냐? 첫 번째입니다. 과제를 잘게 쪼개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해야 되는 그런 일종의 그런 학습 분량 같은 게 있죠. 그러면 이거를 나눠서 제시해 주는 거예요. 자, 어떤 아이들은 자, 지금부터 1쪽부터 30쪽까지 풀고 선생님한테 가지고 와 하면 진짜 앉아가지고 꼼짝 않고 30쪽을 푸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나눠줍니다. 자, 1쪽부터 5쪽까지 풀고 선생님한테 검사 한번 맞자. 선생님한테 검사 맞으면 6쪽부터 풀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5쪽씩 나눠서 가는 거죠. 30쪽 하라고 하면 진짜 어떡하지? 하는데 이걸 나눠서 하라고 하면 해볼만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성취해야 되는 분량이 적어지죠. 이 방법을 잘 이해하시면 어지간한 것은 사실은 다 해낼 수 있거든요. 피아노를 치는 거, 수영을 하는 거, 공부를 하는 거 저는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영어를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춤을 잘 추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꾸준히 조금씩 계속해서 연습을 해줘야 변화가 생기고 그리고 잘하게 돼요. 그런데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나요? 안 합니다. 보통은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만둬버리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춤도 한 번 추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춰야 잘하는 것처럼 공부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많은 과제를 하기에는 벅차기 때문에 이걸 쪼개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것이 아이들한테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냐면 나도 할 수 있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옆에서 보셨을 때 우리 애가 조금 주의 집중을 잘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 아이를 마냥 야단치실 게 아니라 이 첫 번째 방법을 쓰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양을 주더라도 이걸 나눠서 제시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아이들이 몰두할 수 있는 경험을 시켜주셔야 돼요. 제가 그 엄마와 보내는 20분이 가장 소중합니다. 책에도 썼습니다. 이 몰두할 수 있는 경험도 이것을 맛을 본 아이가 잘해요. 그러니까 무언가에 좀 아이가 깊이 빠져 있을 때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쪽이 좋아요. 물론 뭐 유튜브나 게임이나 이런 거는 또 얘기가 다르지만 그게 아니라 아이가 뭔가에 빠져 있다. 놀이에 빠져 있다거나 또는 블럭을 가지고 노는 거에 빠져 있다거나 그 시간들 있죠. 퍼즐 맞추느라 한참 앉아서 이러고 있는 시간. 이 시간을 조금 지켜봐 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그만 치우고 뭐 해? 이런 게 아니라 이것에 충분히 몰입하고 빠져 있는 그런 시간을 맛보게 해주셔야 돼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지 않으면 그 아이는 이 몰입에 대해서 몰라요. 집중이 얼마나 괜찮은 느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집중하면 사실 시간도 다르게 가요. 휙 가있죠. 저도 가끔 원고 쓸 때 보면 시간 벌써 이렇게 됐다? 이러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평소에 이렇게 가는 시간과 몰두해 있는 시간은 다르거든요. 아이들한테 이 몰입의 경험을 맛보게 해주셔야 돼요. 아이가 무언가를 좋아하고 즐겁게 하고 있다면 그것에 빠져있는 시간을 지켜봐 주시는 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을 때까지 이 경험을 많이 맛봐야 돼요. 전에 제가 가르쳤던 아이 중에 바둑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바둑을 굳이 배웠니?
그랬더니 뭔가에 깊이 빠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진짜 훌륭하신 분이라고 제가 감탄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몰입하는 경험, 집중하는 경험을 맛보게 해줘라. 아이가 좋아하고 빠져있는 것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게 기회를 줘라.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자, 세 번째, 아이가 해야 되는 과제의 그 수준을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한테 맞는 거는요, 살짝 어려운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걸 풀게 하면 이게 되게 벅차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중력이 짧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힘든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 금방 포기해버려요. 아, 모르겠어. 아, 나 안 할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답을 쓴다던가 조금 해보고 그냥 답을 쓴다던가 하면서 오답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어떤 수준이어야 되냐면 내 수준보다 조금 어려운 정도여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문제를 풀었을 때 10개 중에 7개 정도 맞는 문제여야 되는 거죠. 10개 풀었는데 3개 맞는 그런 문제를 풀고 있으면 이 아이는 별로 도움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또 다 맞는 문제를 푼다면 이거는 아이한테 별 도움이 안 되죠. 왜냐면 인지적인 자극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너무 쉬워서. 그래서 아이들에게 살짝 어려운 정도, 어떻게든 해볼 만한 정도의 그런 수준의 문제를 내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 조금만 노력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있죠? 이런 경험이 그 아이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거예요. 네 번째, 시간 자체를 아예 쪼개주는 거예요. 집중해야 되는 시간 자체를 줄여주는 겁니다. 처음부터 2시간을 집중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10분씩, 20분씩, 30분씩 늘려갈 수는 있어요. 그러면 누구나 2시간에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연구 결과에서는요, 하루에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성인이라면 4시간까지 집중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전문적으로 훈련받았을 때 얘기예요. 학생들은, 그리고 특히나 초등학생들은 이런 주의를 집중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면 어느 정도 집중할 것 같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집중하나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 한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5분?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옆에 있는 선생님은 뭔 5분이야. 그보다 더 짧지. 자, 아이들 집중력이 이렇게 짧습니다. 그런데 이걸 처음부터 2시간씩, 3시간씩 집중한다? 이제 애초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조차 이거를 집중하는 시간 자체를 짧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2시간 집중하는 건 진짜 힘들지만 1시간은 해볼 만하죠. 1시간 해볼 만하다면 30분 해볼 만하고 30분을 해볼 만하다면 이제 이렇게, 자, 이렇게 시작은 작게 한 10분, 10분을 조금 잘하는 것 같다, 그럼 그때 20분, 잘하는 것 같다, 그럼 그때 30분, 잘하는 것 같다, 그럼 40분, 이렇게 해서 늘려가는 거예요. 이거는 스스로 공부하는 성인 학습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2시간, 3시간 집중해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아주 가볍게 시작은 10분 또는 20분 정도만 보고 가시는 거예요. 초등학생에게는 약 20분 정도의 집중 정도가 그걸 목표로 삼고 지도를 하시면 좋습니다. 5번째입니다. 5번째는 부모의 따뜻한 격려와 지지입니다. 아이가 집중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칭찬해 주세요. 칭찬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전보다 나아진 부분을 짚어서 하시는 거예요. 와, 그래, 우리 10분을 목표로 하니까 그래도 조금 할만하지? 그래, 좀 잘했어. 엄마 보니까 네가 되게 애쓰는 거 엄마 눈에도 보인다. 고생했어. 이렇게 따뜻한 격려와 지지는 초등학생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거라고 봐요. 사실은 학교에서도 그래요. 교사가 아이의 그런 나아지는 모습,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격려를 하면 아이도 반드시 좋아지거든요. 가정에서도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게 있으면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세요. 엄마는 네가 잘해낼 것 같거든? 지금도 잘하고 있잖아. 앞으로도 힘내서 우리 한번 잘해보자.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고 격려와 지지하는 말씀 해주세요. 아이들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는 우리 세이님들이라면 잘하고 계시겠죠? 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주의를 집중하는 것, 주의 집중력을 길러주는 것, 그리고 실제 에피소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실제 사례 들어보셨을 때 여러분 어떠셨나요? 어떤 아이들은 게임할 때는 열심히 집중했다가 공부할 때는 안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모님들도 덜어 있으신데요. 지나친 자극에 자주 노출됐을 때는 집중하는 힘이 확연하게 떨어집니다. 우리 뇌에서 집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뇌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각적인 자극, 청각적인 자극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죠. 이런 강한 자극에 자주 노출되면 똑같은 강한 자극이 없는 경우에는 지루하고 재미가 없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극이 없는 그런 평면적인 종이에 쓰여져 있는 텍스트들은 읽기도 싫고 풀기도 싫고 재미도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게임도 지도해 주셔야 되고 계속 관심 갖고 지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꾸준한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가 언제나 답이에요. 주의 집중하는 힘을 키우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주시고 따뜻하게 함께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댓글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